doing little more than 이라고 하면은 겨우 뭐뭐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기 밑에 팁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콜로케이션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교재로 함께 공부하기 English Collocations in Use Intermediat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유닛 1에서는 콜로케이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보카버와 관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우리가 콜로케이션을 배우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유닛 2 함께 보실게요. 유닛 2 Finding, Recording and Learning Collocations 콜로케이션을 찾기, 기록하기, 그리고 학습하기 Section A Finding Collocations 콜로케이션을 찾기 There are two main ways in which you can find collocations. 당신이 콜로케이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You can train yourself to notice them whenever you read or listen to anything in English. 영어로 된 것은 무엇이든 당신이 읽거나 들을 때마다 당신은 콜로케이션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어요. Look at the collocations that are worth learning from this short text in English. 다음, 영어로 된 짧은 글에서 배울 가치가 있는 컬로케이션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을 읽고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고 한번 소리 내어서 읽고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After giving Mark a lift to the airport, Julie made her way home. 마크를 공항에 차로 태워다 주고 나서 줄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보시면 콜로케이션은 이렇게 굵은 텍스트로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차로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다 주다는 give a ride 라는 표현을 흔히 쓰죠. 영국에서는 give a lift 라는 표현도 일상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make one's way 하면은 어디로 향하는 길인데 보통은 가는 길이 좀 어렵고 힘들다거나 아니면 좀 멀다거나 할 때 make one's way 라는 표현을 쓴다고 해요. What an exciting life he led. 그는 얼마나 흥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lead a life는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저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아니고 약간 뉘앙스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쓸 때 lead a life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At times, Julie felt desperately jealous of him. 때때로 줄리는 그에게 극도로 극심한 질투심을 느꼈다. 질투심을 매우 심하게 느낄 때 desperately 라는 표현을 함께 콜로케이션으로 쓰는 겁니다. She spent her time doing little more than taking care of him and the children. 그녀는 그녀의 시간을 소비했다. Doing little more than 이라고 하면은 겨우 뭐뭐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는 마크를 뜻하는데 남편이죠.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상의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소비했다. 즉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는데 소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w her sister was getting divorced. And would doubtless be making demands on her too. 이제 그녀의 여자 형제는 이혼을 하는 중이었고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에게 많은 요구들을 해올 터였다. Julie had promised to give her sister a call as soon as she got home, but she decided to run herself a bath first. 줄리는 그녀의 여자 형제에게 전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뭐뭇을 하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나 그녀는 그녀 자신을 위해 먼저 목욕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준비하다, 목욕물을 받다, run a bath 라는 콜로케이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run은 수도꼭지를 틀다, 물을 흘려보내다 이런 뉘앙스라고 해요. She had a sharp pain in her side. 그녀는 옆구리에 극심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 거예요. 날카로운 통증이 있었다. And hoped that a hot bath might ease the pain. 그리고 그녀는 원했어요. 바랬어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그 통증을 완화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콜로케이션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태까지는 우리가 주어진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고 그 어휘의 의미를 기초로 해서 이 문장이 무엇일까 하고 번역과 해석에만 급급했었다면 이제는 함께 쓰여진 단어들을 보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이구나, 자연스러운 수식어구나 해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언어를 내뱉을 수 있을 때까지 기억에 넣는 거죠. 여기 밑에 팁을 한번 보실까요? Get into the habit of making a note of any good collocations you come across in any English text you read. 그래서 get into the habit of 하면은 어떠한 습관을 들이다, 만들다. 어떤 습관? 메모하는 습관이에요. 좋은 컬로케이션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런데 어떤 컬로케이션? 당신이 읽는 그 어떤 영어로 된 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좋은 컬로케이션들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ou can find them in any good learner's dictionary. 그리고 당신은 좋은 학습자용 사전에서도 컬로케이션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해요. For example, if you look up the word sharp, you will find some of these collocations. 예를 들어서 당신이 sharp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을 때 이러한 컬로케이션들도 함께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sharp pain, 날카로운 통증. A sharp bend, 급격한 커브 또는 a sharp turn, 급격한 회전. A sharp contrast, 뚜렷한 대조. Sharp difference, 분명한 차이. A sharp distinction, 명확한 구별. A sharp rise, 가파른 상승. A sharp increase, 뚜렷한 증가. A sharp drop, 큰 폭의 하락. 이렇듯이 우리말로는 sharp라는 말이 명확한, 급격한, 뚜렷한, 가파른, 큰 폭의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지요. 우리말로도 큰 폭의 하락, 뚜렷한 증가, 가파른 상승처럼 함께 쓰이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이런 표현을 함께 묶어 쓸수록 더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팁! When you look up a new word, 당신이 새로운 단어를 찾아볼 때 make a point of noting it down in several different collocations.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단어가 사용된 다양한 different collocation들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You can find them in any good learner's dictionary. 그러니까 좋은 학습자용 사전에서 콜로케이션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구동사처럼 그 의미가 정의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사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콜로케이션은 너무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전에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콜로케이션을 담고 있는 좀 특화된 학습자용 사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 사전에서는 콜로케이션을 쉽게 찾아보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의식적으로 메모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섹션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션 B, Recording Collocations. 콜로케이션을 기록하기. The best way to record the collocation is in a phrase or a sentence showing how it is used.
콜로케이션을 기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콜로케이션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구절 또는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Highlight the collocation by underlining it or by using a highlighting pen. 그래서 강조하래요. 컬로케이션을 강조하세요. 밑줄을 그음으로 인해서 또는 형광펜을 사용해서 강조하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예가 나와 있죠. I don't have access to that kind of secret information. 나는 그러한 종류의 비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Have access to. Or Jim gave me a very useful piece of advice. 짐은 나에게 매우 유용한 충고를 해주었다. 여기서 advice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a piece of라는 단위를 씁니다. piece of information, piece of knowledge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Section C, Learning collocations. collocation을 학습하기. Learning collocations is not so different from learning any vocabulary item. 콜로케이션을 배우는 것은 다른 어휘들을 배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The key things are to. 그래서 콜로케이션을 배우는 the key things,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죠. Regularly revise what you want to learn.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것의 규칙적인 복습, 학습이 되겠고요. Practice using what you want to learn in context that are meaningful for you personally. Practice using. 사용하는 법을 연습하래요. What you want to learn. 당신이 배우고자 하는 것. In context. 어떤 문맥 안에서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문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만날 때면은 그게 더 오래 기억에 지속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아니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어떤 문학 작품을 선택할 때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나에게 재미가 있는 것들을 불어 찾아보시면 더 기억에 오래 남겠죠. Learn collocations in groups to help you fix them in your memory. 그룹화해서 콜로케이션을 배우면 당신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는 것을 도와준다고 해요. You might group together collocations relating to the same topic. 그래서 같은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컬로케이션을 함께 그룹화할 수도 있고요. 또는 or you might group collocations based on the same word. 같은 단어가 들어간 컬로케이션들을 그룹화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For example,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way가 들어가 있어요. way. I must find a way to help him. 나는 그를 도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Can you find your way back to my house?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겠어? I learned the hard way that Jack can't be trusted. 나는 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어렵게 힘들게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 Learn the hard way라는 표현은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깨닫다 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Please tell me if I'm getting in your way. 만약 내가 방해가 되었다면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Get in someone's way 하면 누군가의 행동이나 진행을 방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 must give way to traffic from the left. 당신은 왼쪽에서 오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그래서 give way to 하면은 우선권을 양보하다 라는 컬로케이션이었고요. I've tried every possible way to get him to change his mind.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했다
있다. 여기서 try every possible way 함께 외워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룹화해서 way가 들어가는 많은 컬로케이션들을 우리가 수집해서 기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닛 2 함께 살펴보았어요. 저는 이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 In Use 시리즈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개념 설명도 그렇고 우리가 공부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충고해주고, 그리고 영어로 된 설명들을 보면서 또 영어 공부가 된다는 점, 정제되고 공식적인 언어가 쓰인다는 점. 지난번에 phrasal verbs in use 유닛 5까지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phrasal verbs를 좀 진지하게 알았을 때와 그 전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고요. 앞으로 영어로 된 텍스트는 진짜 그 무엇이든 간에 컬로케이션도 한번 유의해서 찾아보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바로 덮지 마시고 옆에 exercises 부분 함께 풀어봐 주시길 바라요. 공부하시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또는 제 블로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럼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영어 공부지만 그 순간순간만큼은 재밌고 행복하시길 언제나 바랄게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